2024년에는 좀 여러 뭐 키워드들이 좀 있었는데 영화 하면 사실 파묘가 올해 초에. 그러면 3채 보기 전에 뭘 봐야 돼요? 안 될 꽉 들어와서 에이 또 하는 거야. 왜 런닝이 주목을 받게 됐을까? 심플하죠. 번식입니다. 잠깐 번식이면 그 번식 친구랑 막 전화 마시면 정리를 해줘요. 아니 진짜 이게 지금 되고 있다고? 거짓말하지 마. 나 놀리는 거지. 아니요. 이런 게 있어? 아니 이런 분하고 2024년 어떻게 정리합니까? 통지사 어디예요? 아니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편견을 깨는 시간 주한의 풀풀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올해도 진짜 감사하게 바쁘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한 번씩 스쳐줬다. 당신 머리에 한 번씩은 좋아하는 생각을 했다. 맞나? 아니면 어쩔 수 없지. 아니면 2025년 노려야지. 사실 연말이 되면 이제 물론 이번 2024년도 정리를 하지만 또 2025년도 계획을 세우잖아요. 이번에 뭐 부족했던 점은 뭔지, 2025년에 뭘 해야 될지. 그래서 우리가 불프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2024년을 되돌아보고 어떤 트렌드를 알아보는 시간. 궤도 당구님을 모셔서 같이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다행인 게 당구님이 약간 제가 원하는 불프의 룩이에요. 데일리 룩으로. 네, 데일리 룩으로. 저는 연말 네. 정리라 그래서 네. 최근에 구한 옷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옷이라 아니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궤도가 사실 하루를 되게 쪼개 살아요. 그래서 오늘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잠깐만. 그러면 이 룩으로 지금 몇 일정을 가는 거예요? 이제 뒤에 이제 한 3개 정도 더 있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꾸미고 와야 돼요. 어디든 다 들어갈 수 있게. 이해했다. 저는 근데 이제 1 스케줄 무조건. 왜요? 어떻게 보면 본인의 체력에 제가 올해는 좀 많이 내려놓으려고 했어요. 뭔가 이 삶이 팍팍했거든요. 좀 약간 타이트했어요. 막 이걸 해봐야지. 더 올라가야지. 뭐 잘 돼야지. 막 이런 욕심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내려놨어요. 그런 거 있잖아. 막 섭외 들어오면 이건 해야 되는 것. 어쨌든 저는 게임 캐스터니까 그쵸. 게임 쪽에서 이거 들어오면 해야 된다. 이건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누가 봐도. 근데 그런 것도 거절. 처음에는 이거 막 이렇게 갈등하다가 야. 거절 한번 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쭉. 별일 없네? 이거 거절해도 되는 거였네. 그다음부터는 이제 선순환으로 안 들어와. 왜냐면 계속 거절하니까. 잠깐만 이거 후회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오라벨이 되는 거야. 보니까 개인 일정도 스케줄이더라고. 오늘 마트 가서 장 보고 왔다. 그럼 끝. 그러면 끝이지. 그 정도는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어쨌든 죄송한데요. 예. 두 분 소개 먼저 좀 해주세요. 어디 보고 갈까요? 뭘 보고 해 그냥 해. 이거 그런 그죠? 방송 아니야. 너 이 방송 야, 너 안 보고 왔지? 안녕하세요. 너 이 방송 안 보고 왔지?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 캐스터로 활동하고 있는 당군 김우중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오늘 궤도 형님의 또 스케줄 이슈로 인해서 녹화 시간을 2시간밖에 안 주셨더라고요. 아니 어쩐지 처음에 이게 원래 녹화 시간이 네. 제가 알기로는 낮 시간이었어요. 오후 시간. 원래 오후. 네. 근데 갑자기 오전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리둥절.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게 많아요. 2024년도 정리해야 되고 그래요? 2025년도 좀 주목해야 돼요. 이 주제가 굉장히 심오하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맞는 게스트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2024년 정리하고 방 정리도 잘 안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년을 뭐 예측하고 2024년에는 좀 여러 뭐 키워드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 올해의 어떤 좀 중요한 키워드를 하자면 저는 러닝으로 얘기하고 싶거든요. 러닝 인구가 1000만 시대예요. 기가 막히죠. 예, 이거는. 왜 러닝이 주목을 받게 됐을까? 심플하죠. 번식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번식을 위해 짝을 찾아야 됩니다. 이성을 찾아야 돼요. 한때 온라인상의 서비스로 그 이성을 찾는 서비스가 유행을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사진 몇 장으로 봅니다. 막상 오픈해서 만나 보면은 가짜지. 너무 다른 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러닝을 나가잖아요. 나가면 정말 5분 만에 실제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 일종의 굉장히 부담이 덜한 소개팅이나 미팅 같은 형태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러닝 열풍이 분 거죠. 네. 그리고 그것도 있어. 네. 운동에도 약간 그게 있는 것 같긴 해. 뭔가 사이클 있나 봐. 어. 헬스 같은 것도 갑자기 요즘엔 헬스도 많이 하시잖아. 헬스도 많이 하시죠.
풋살, 뭐 축구 같은 것도 하시고. 풋살도 많고 유행이 좀 네.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내년에도 러닝이 계속 될까요? 저는 좀 더 소프트해지지 않을까 더. 러닝도 이제 힘든 분들이 계시니까 산책. 실제로 이제는 그 내년부터가 언제는 몇 세부터 인구가 더 많아진다는데 위에가 훨씬 더. 네. 그러면은 사실 산책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힐링일 맞아요. 수 있어. 맞아요. 근데 이제 문화 쪽으로 얘기를 하자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어쨌든 올해 우리가 좀 기억에 날 만한 좀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흑백요리사. 아 역시 대박이었죠. 어. 저는 사실 과학의 기본 원칙은 포용입니다. 흑백 요리사를 봤을 때 초반부에 서바이벌인데 리스펙이 굉장히 공존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서바이벌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 이거 겨뤘다는 그거 자체에 대한 자체로. 리스펙을 갖고 맞아. 그거에 대한 존중으로 요리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구나. 맞아. 셰프들이 탈락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뭐 욕을 먹거나 혹은 이 사람이 못해서 탈락했다는 생각이 안 안 들게끔 들었어. 맞아요. 잘 이렇게 맞아요. 포장을 맞아요. 잘해줬어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올라간 사람이 잘 올라갔고 아쉽게 됐다. 젖잘싸 느낌. 그러니까 그 미션에 서바이벌이다. 안 맞은 건 있었지만 그렇지. 절대 이게 부족해서 탈락했다는 건 없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탈락했다고 누가 뭐 저 사람 요리 진짜 못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 맞아. 야 저것도 먹어보고 싶다. 그렇지. 맞아. 딱 그 느낌만 남았어. 맞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햇번 요리사 외에 또 이 컨텐츠가 나한테는 2024년 대박이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SF 해였다. 넷플릭스 드라마 삼체. 삼체 재밌지. 삼체가 정말 충격이었고요. 또 이제 듀운 파트 2가 개봉을 했습니다 올해. 준 미쳤지. 네. 예, 이 두 가지가 아, 아니 정말로 또 같이 광고했잖아. 아 그러니까요. 아 그랬어. 아니 광고 무관하게. 광고랑 무관하게. 광고랑 무관해. 잠깐만. 아 근데 진짜 재밌었어. 네. 일단 듄 같은 경우도 세계관 자체가 장난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구현할 수 없었던 것들이 그 아이맥스라는 환경에서 딱 만났을 때 사막 한가운데 놓여진 것 같은 그런 야 엄청난 그 충격과 조나단 씨안 봤어요? 듄? 저는 아마 잠들었다가 잠들었구나. 일어났어요. 파트 1 안 봤어요? 원은 볼 생각도 안 아니 했어요. 2를 보는데 1은 안 봤으면 당연히 그러니까. 재미가 없지. 근데 왜 보러 갔어요? 아니 그 당시에 억지로 보러 누가 갔구나. 듄을 좋아했어서 같이 보러 어 갔어요. 이거는 어? 이걸 나다다. 방송 공개할 수 없는 전혀 관심 이해했어, 없었는데 이해했어요. 아. 사실은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공부라고 해야 돼. 그래 원이라도 보지. 아는 만큼 그래. 보인다. 그러면 삼체 보기 전에 뭘 봐야 돼요? 안 될 것 들어와서 에이 또 뭐 하는 거야. 제가 8회차를 매 회차 다 분석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그럼 궤도 형은 그 몇 시즌까지 광고가 돼 있는 거예요? 3채는 광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시즌 2는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안 들어도 하니까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들어오자 미리 좋지. 까는 거. 아 그렇죠. 뭐 저는 또 문화적으로 봤을 때 영화 하면 사실 파묘가 올해 초에 올 초에 또 1000만 넘었으니까 파묘. 현재까지 1위걸요 관객수? 기가 막혔죠. 네. 대박이에요. 그리고 사실 오컬트 장르잖아요 되게. 네. 그리고 장르도 되게 색다르고 대중적인 장르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감독님이 원래 굉장히 마니아틱한 영화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오컬트 전문이에요 원래. 네. 검은 사제들, 오 사바하. 그쵸. 봤어요? 둘 다 봤어요? 아니요. 본 것처럼 얘기해. 거봐요. 뭐야? 야, 너 액션 좋네. 아니 본 줄 알았네. 아니 잠깐만 아니 화면은 재밌게 보셨나 봐요. 화면은 이해가 안 갔어요. 토속 문학이 좀 들어가 토속 있으니까. 문학이 토속 있어. 신앙이 들어가 있으니까. 왜냐면 사실 또 조성 문화라 하면 또 아프리카 대륙이 또 어마어마하거든요. 조성 문화가 진짜 심해요. 정말로. 왜냐면 우리는 정말 사회 악이기 때문에 정말 멀리 있어요. 정말 먼 길을 가고 막 고립돼 네, 있구나. 고립돼서 찾아서 만나서 의뢰해가지고 거사를 치르는 그런 배경인데 한국 이렇게 파멸을 보면서 그런 게 그런 게 진짜 있구나. 그치. 그 리을자 있잖아요. 집 가다 보면 빨간색 리을. 전 보는데. 네, 이렇게 돼 전 있는 거. 보는데. 부적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 너무 일상 속에 있어서 놀랐어요. 막 집 밖에 붙이고 맞아. 그리고 생각보다 무속인들이 친절해. 무속인도 하나의 직업이지. 서비스업이니까. 서비스업이야. 너무 네. 친절해. 불친절하면은 손님 좀 끊기겠어요. 너무 친절하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들었던 그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의 얘기로는 너무 귀엽대. 춤도 춰주니까. 거기서 보기에는 서비스가 좋구나. 귀여운 거지. 근데 이제 파묘 얘기하신 것처럼 네. 영화는 대박이 났지만 뭐 올 한해 한국 영화가 악세라는 얘기가 있어요. 영화계 자체가 힘들죠. 맞아요. 그러면 그게 악세라고 하는 기준이 뭘까? 그거 이제 그런 영화 한두 개만 나오는 거지.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영화가 다 좀 손익분기점을 넘는 영화도 없고. OTT. 영화관에 가서 굳이 보지 않아도 집안에서 다 볼 수 있는데 맞아요. 심지어 영화관 가면 어때요?
편하진 않잖아. 네. 막 떠들 수도 없고 화장실 갔다 맞아요, 오기도 맞아요, 뭐 먹기도 맞아요. 눈치 보이고 맞아요. 집에서는 멈췄다가 다 할 수 있고 뭐 눕든 맞지, 뭐 누워서 맞지. 뭐든 엎드려 보든 바지 벗고 뭐든 뭐 아무도 신경 안 쓰잖아요. 바지 입죠. 예, 아무튼 그런 바지는 좀 입고 보세요. 그런 차이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관에 가는 이유는 영화에서 볼만한 게 이제 나온다면 그런 걸 다 그런 메리트가 있으니까 가는 건데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그때 영화들이 많이 개봉을 못했어요. 왜냐면 영화관에 안 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영화관들 눈치를 보면서 이제 좀 묵혀놨단 말이야. 근데 코로나 시대 끝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온 거지. 그러다 보니까 뭐야 시대에 조금 떨어지는 좀 올드한 영화들 때문에 관객들이 뒤통수를 맞은 거지. 그래서 그 경험 때문에 그리고 티켓값은 올라갔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 옛날에는 우리 사실 뭐 데이트하고 그러면 갈 때 영화관밖에 없잖아. 맞아. 그러니까 옛날엔 영화관 가서 뭐 밥 먹고 헤어지고 이렇게 약간 코스처럼 영화 한 편 보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커피 마시고. 이게 시작이었지. 네. 어떻게 보면 진짜 영화에서 설레임의 맞아. 시작. 영화나 보러 가자. 영화 보러 갈래? 영화 보러 갈래? 그러면 또 영화 보면 항상 그런 장면 많잖아요. 영화 딱 볼 때 이제 어이씨고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에? 뭐 치안이야? 치안이야 뭐야? 팝콘 경찰 불러요. 팝콘이야? 아니, 팝콘을 누가 여기서 먹어? 이거 보고. 아, 팝콘 앞에 주세요. 앞에 주세요, 팝콘. 앞에 줄게요. 네, 앞에 앞에 주세요. 줄게요. 아, 요즘 이게- 애들이 빠르네. 한 요리사로 이제 요리 예능이 다시 주목을 받았는데 네. 2025년에 좀 주목을 받았으면 하는 또 컨텐츠가 있다면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는 협업이나 포용 우리 모두가 함께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탈출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방탈출 같은 그런 프로그램. 저는 어떤 시스템이나 거대한 어떤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그런 어떤 포용과 배려와 사랑 그런 느낌의 좀 프로들이 내년에는 좀 더 나왔으면 우리를 좋겠다. 다가오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너무 자극적으로 막 욕설이 난무하고 서로를 이렇게 죽이고 막 서바이벌 출신이잖아요. 네, 그럼요. 욕 되게 먹었어요. 욕 많이 욕 더럽게 먹었어요 그때. 근데 좋아하는 분들 좋아하는 그 제목이 뭐였지? 데블스 플랜. 데블스 플랜. 아니, 좋아하는 분들 많이 계셨고. 근데 우리는 우리가 훨씬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맞아요. 그런 거를 보여주는 프로들이 나와야 된다. 된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네. 이제 다큐의 시대가 온다. 다큐? 다큐인데 예능이 약간 섞은. 예를 들면 체험 삶의 현장. 스타들이 좀 그 현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그 직업에 대해서도 조명할 수 있고 그러면은 근데 아직도 뭔가 주목해야 되는 직업들도 계속 있긴 하니까 사실. 그 직업들은 사라지고 있으나 또 새로운 그렇지. 직업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런 예능형 교양이 내년에는 만들어지지 않을까. 분명히 섭외가 올 것 같아요. 저는 느낌이 와요. 생각이 네, 있구나, 너는. 본인 생각이 느낌이 있는 와요, 거예요. 이거. 사실 그 이번에 사실 그 한강 작가님이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으셨죠. 노벨문학상 그것도 좀 크죠. 기가 막히죠. 예. 올해 노벨 물리학상하고 화학상 모두 다 AI 연구자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사실은. 왜요? 예, 왜냐면은 이번에 노벨 물리학상 이제 딥러닝에 대한 아이디어를 만드신 분들이 받았습니다. 심지어 노벨 화학상은 구글에 있는 딥마인드의 그 데미서 서비스가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만든 알파폴드라는 AI가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하는 데 너무 유리해요. 우리 몸이 전부 단백질 구조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 몸에 맞는 의약품, 우리 몸에 맞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 정말 유리하게 사용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데미서 서비스가 이 알파폴드라는 기술을 공개합니다. 무상으로. 무상으로? 네, 왜냐면 이게 너무 생명공학에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누구나 쓸 수 있게 오픈하겠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기여가 일어난 거죠. 이 화학이라는 분야에. 근데 문제는 뭐냐? AI를 개발한 것 때문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는데 평생 화학을 공부한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럼 예를 들어 나중에 노벨 문학상도 AI가 글을 잘 쓰잖아요. 그러면 AI 개발자 갖고 노벨 문학상을 받을 수 있고요. 모든 노벨상 분야를 AI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안 돼. 왜? 왜 안 돼요? 네가 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근데 나는 문학상은 아무리 그 A가 잘 써도 저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봅니다. 그 수많은 경험에서 나온 그 어떤 문체라든지 그런 것들을 AI가 단순 키워드 몇 개로 그걸 그 냄새를 낼 수 있을까? 예전에 우리 작가님도? 그 이세돌 구단님도 절대 이길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대결이죠. 근데 이건 다른 게 바둑은 승패가 갈리잖아요. 근데 문학은 승패가 아니잖아.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전 구분할 수 있다고 봐. AI가 쓴 것과 사람이 쓴 그러니까 것. 이거는 그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문체를 따라할 수는 있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나얼 씨의 AI 버전 뭐 이런 걸로 하잖아. 나얼 씨라고 해서 그걸로 나얼 씨 AI 버전에게 상을 주진 않잖아요. 근데 이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못 들어본 음색의 가수야. 근데 이 사람이 그 AI인지를 아무도 모르는 상태 앨범이 나옵니다. 곡이 너무 좋아. 이렇게 되면은 사실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도 이미 AI를 조금 도움받고 있는. 그럼요. 그러니까 문학 작품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뭐 곡을 쓸 때도 마찬가지고 기존의 작곡가분들은 기존에 있는 곡들의 영감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나는 일평생 소리를 듣지 않겠다. 그러고 작곡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무언가를 통해 영감을 받습니다. 그 영감을 받는 것들이 모여서 어떤 결과물이 나와요. 근데 AI가 하는 방식이 이거랑 동일해요. 기존에 있는 결과물들 학습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미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얘기하던 거였어요. 그림? AI 절대 못 그린다. 아니 난 그림은 난 좀 분야마다 달라. 인정할 하구나. 왜냐면 저는 분야마다 달라. AI가 2024년에 정말 핵심 키워드라고 보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일단 우리가 사용하는 IT 서비스가 너무 많아졌어요. 너무 좋아.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이메일도 보내주는 겁니다. 자동으로. 내 이메일을 학습해가지고 그 이메일과 비슷한 어감으로 만들어서 이때 이런 약속을 했는데 이거를 메일로 보내시겠습니까? 제안을 해주면은 승인하면 또 보내주고. 우리가 흔히 지금 전화도 내용 정리해주는 건 이미 뭐 일반화돼 있죠. 네, 그렇죠. 친구랑 막 전화 마시면 정리를 해줘요. 두 청년의 쓸데없는 대화. 그런 게 네. 있어? 그러니까 뭐야 이거? 다음 사람 나만 몰라? 나만 옛날 사람이야? 오랜만에 누가 전화가 왔는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 뭐 비즈니스라던 사람이에요. 맞아. 이 사람의 이전 통화가 뭔지가 기억이 안 나. 그럼 이 사람들의 정리해줘? 이전 통화 내용이 이렇게 한 줄로 요약이 돼요. 아 그래? 네. 아니 진짜 이게 지금 되고 있다고? 거짓말하지 마. 나 놀리는 거지. 아니요. 이런 게 있어? 아니 이런 분하고 2024년 어떻게 정리합니까? 통지사 어디예요? 통지사 어디야? 아니, SKT. KT도 돼요? 이따 깔아드릴게요. 진짜가 보네. 예. 세상 너무 편해진다. 근데 이게 맞아? 맞아. 이게 맞냐고 아니, 이게 이거야. 방향이 너무 인간미 없는데? 너무 편해져서 아. 그러면은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을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반대로는 이 남는 시간을 우리는 AI가 할 수 없는 일 할 수 있어.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 같아. 이제 다 AI가 해주고 AI 가수도 나오고 막 이렇게 네. 되니까 오히려 이제 나의 것의 아날로그가 또 맞아요. 반대급부에서 네. 급부상하는 거야. 맞아요. LP판 같은 거 있잖아. 저도 이 LP를 사러 갔는데 오. 그 LP 딱 보면 그 사람들이 옛날 사진들이 있어요. 어. 그런 게 신기한 거야. 약간 도서관 온 느낌이에요. 이렇게 어. 옛날 도서관 온 느낌. 그래서 그냥 보고 모든 앨범에 인트로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 왜냐면 저는 타이틀곡만 그냥 딱 들어가서 듣거든요. 야, 이 그 감성이 없네. 앨범 전곡을 시작부터 끝까지 그러니까요. 듣는 그 감성이 없구나. 그리고 기승전결이 있는데. 쭉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 그래서 원래 이렇게 듣구나 했는데 근데 다시 뭐 스트리밍 하죠. 그때뿐이고 그게 이어지지 않는구나. 근데 삶과.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아요. 옛날로 좀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만 라이브도 정확하지 않아도 오히려 조금 애드립 같은 느낌으로 살짝 다른 게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그 콘서트를 우리가 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콘서트를 가면 그 순간에 그분의 그 노래는 태어나서 평생 한 번인 거야. 그니까. 지나가 버리면 끝입니다. 맞아요. 예. 다른 최근에 어떤 콘서트 가봤나요? 저는 뭐 많이 가죠. 과학 콘서트? 개인적으로 적재님 콘서트 다녀왔고요. 국제 독서회 또 예, 최유리님 콘서트 다녀왔고요. 최유리님 생각보다 많이 갔네. 생각보다 많이 갔네. 많이 갔네. 생각보다 많이 갔네. 그러니까 많이 갔어요. 그리고 올해 약간 한 해 SNS에 제일 언급된 두 키워드 두 가지가 낭만 낭만 그리고 도파민 중독. 저는 근데 낭만이 약간 잘못 쓰이는 것 같아. 오. 요즘 낭만은 자꾸 이제 비교하게 되고 여긴 좋은 것만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맞죠. 현실을 좀 피하고 싶어 이거에서 낭만을 찾는. 그러니까 SNS는 내 삶의 그 하이라이트 순간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하이라이트 순간인 것을 인정을 안 해요. 사람들이 마치 일상인 것처럼 하이라이트 순간을 올리려고 해. 맞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적당한 슬픔하고 적당한 화남, 적당한 거는 SNS에 올려요. 근데 극적인 극적인 슬픔은 SNS를 못 올려요. 왜냐면 SNS 생각도 안 나요. 근데 SNS에 올리는 순간 자체가 되게 이성적인 순간이에요. 맞아. 이거를 올리면 사람들이 좋아하겠구나라는 판단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슬픔이나 어떤 극적인 순간을 정말 너무너무 올리면은 이것도 그 사람이 정말 몰입해 있지 않구나라는 것 때문에 좀 가짜 같은 느낌이 듭니다. 괴리감이 들지. 예. 저는 그래서 이제 SNS도 다른 SNS가 나와야 된다.
그 하루 중에 랜덤하게 알아서 사진을 카메라가 자동으로 찍어서 올리는 거야.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말 얘는 이렇게도 사는구나 저렇게도 사는구나 감옥에 가는 사람이 생겼는데요. 뭐 그런 식의 순간. 왜냐면 지금은 가짜야. 가짜라기보다 막 진짜는 맞는데 진짜를 보여주다가 감옥에 갈 수 진짜 있어요. 리얼이 네. 아니니까. 그러니까 도파민 중독은 어쨌든 그냥 사람들이 그만큼 쇼폼의 영향도 좀 큰 것 같기도 너무 하고. 작적이긴 해요. 사실 모든 행위는 중독이 일어나요. 그렇지. 네. 왜냐면 도파민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배우거나 새로운 걸 경험할 때 나오는 도파민 회로입니다. 근데 이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이 나온 게 우리가 원래 어떤 인풋 대비 도파민이 나와줘서 우리가 성취감을 느끼고 하는 게 맞는데 그렇지. 그게 너무 짧은 간격으로 빠르게 쉽게 나와버리니까 다른 걸로는 그 도파민을 못 느끼는 상황이 돼버려요. 맞아.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너무 자극이 예. 기준이 높아진 거야. 그래서 저는 쇼폼에 대항하는 롱폼이 나온다. 예를 들면 차에서 라디오처럼 듣거나 틀어놓고 맞아요. BGM처럼 배경음악처럼 깔면서 들으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쇼폼의 시대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저는 게임 방송 정말 많이 봅니다. 그 이유가 그냥 틀어놓고 흐름만 봐도 재밌거든. 그리고 요즘 흐름이 이 대한민국이 뭔가 세계에 좀 중심이 된 것 같지 않나요? 좀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미디어는 노벨 문학상도 받고 예. 분야마다 맞아요. 뭔가 탑을 찍는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게임계에 뭔가 새로운 신작이 전 세계에 한번 돌풍을 일으킬 만한 저는 지금 보고 있는 거 있거든요. 기대하고 있는 거. 뭐야? 인조이라는 그거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정말 제가 볼 때 혁신입니다. 인조이? 인조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가상 세계에서 마을을 사는 꾸려 거지. 사는 건데 단순히 예전 같은 그냥 가상 세계가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AI예요. 그들을 일반 사람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대화도 항상 자연스럽게 일상 대화하고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사람인지 AI인지 말하기 전에 모르는 거예요. 와 그럼 게임 안에서도 도파민 엄청 나오겠네. 그러니까 실제로 요즘에 또 1인 개인 방송에서 되게 유행하고 있는 게 그런 롤플레이를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상의 서버를 하나 만들어서 이 세계에서 온갖 스트리머 분들이나 인플루언서 분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의 뭔가 사회를 형성하는 그런 게임들이 기간을 딱 정해서 노는 게 되게 유행이거든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경험들을 하고 또 친해지기도 하고 실제로 만나보기 힘든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나 그런 거 되게 좋아해. GTA형 게임. 근데 거기에 본인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얘도 있고 나도 있고 다 있는 거지. 그리고 거기에 AI들이 있으나 그들이 정말 사람처럼 행동한다. 그럼 그 문화 거기에 있는 법에 따라 또 따라고. 그러니까 거기 진짜 현실감 있게. 현실과 똑같으니까. 그게 뭐야? 그 예전에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 머리 쓰고 들어가면 가상현실로 들어가는 영화 있잖아요. 레디 플레이 원. 그래, 레디 플레이어. 어허. 그게 저는 머지 않은 것 같아요. 머지 않은 게 아니라 곧 온다. 그거 온다. 진짜 온다. 그러면 2025년 주목해야 되는 키워드를 한번 만들어 보죠. 키워드요? 예. 키워드는 성지가 이제 될 수도 있잖아요. 성지? 갑자기 부담스러운데? 네, 저는 이제 초개인화가 되면 사람들은 점점 고립될 겁니다. 그러니까 TV를 틀어놓고 거기다가 이제 태블릿도 보고 컴퓨터 모니터도 보고 핸드폰도 보는 거야. 스마트폰도. 그럼 그 상황에서 우리는 TV의 역할은 뭐냐? TV는 집에 오면 틀어놓는 부금 같은 역할이 될 것이다. 우리가 왜 그런 어떤 힐링 프로를 왜 보냐? 삼시세끼는 왜 봅니까? 틀어놓으면은 자기들끼리 왁자지껄한 그 분위기가 좋거든. 그러니까 항상 틀어놓는 형태의 미디어로서 TV가 역할을 하고 중요한 정보는 스마트폰으로 본다. 저는 아기의 시대가 온다. 그 슈돌이 있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그러니까 대중적인 완전 슈퍼스타 아니면 극단으로 고령화된 완전 슈퍼스타나 완전 어린 슈퍼스타. 오. 왜냐면 이게 고령화 사회로 가다 보니까 아이가 너무 귀하고 고령화로 가면 대중적이기 때문에 슈퍼스타가 나오고 그리고 어린이는 너무 어린이는 희소하니까. 얼마 전에 그거 있었잖아요. 되게 황혼의 시기의 분들이 나와서 서로 짝잡는 그런 예능도 있었거든. 예,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뭔가 이제 실버 컨텐츠들이 전 되게 활성화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쟤는 뭐 좀 극단적인 얘기인데 저 어떻게 지구가 멸망할 것인가. 상상을 해왔어요. 지구 멸망은 50억 년 후에 태양이 지구는- 적색 거성이 되면서 그러니까 지구는 멸망하지 않아 원래. 네, 지구는 아직 인간이 50억 년 남았어요. 인류가 먼저 멸망하지. 태양 활동을 따라가니까 과학에 더 관심을 갖고 과학자들 응원해야 돼. 그래야 인류가 살아남아요. 그럼 2025년은 뭐 어떻게 뭐 과학의 해로 갈까요? 근데 과학은 빼도 되는 게 네. 2025년 이슈가 아닙니다. 인류의 평생 수건이다. 네 여러분 과학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친구들 과학 시간 자지 마세요.
네, 사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가 저 형의 2시간을 또 우리가 또 쓰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죠. 어떠셨어요? 네. 네, 사실은 우리가 예측하는 게 어떤 미래학자들의 예측이랑은 다를 거고 우리가 뭐 이 예측을 통해서 내년에 뭐 엄청난 뭔가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우리랑 같이 정리해보는 느낌으로 맞아요, 네, 맞아요. 편안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근데 너무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도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또 이렇게 쓰잘데기 없는 얘기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AI가 네. 못하는 게 쓰잘데없는 쓰잘데기 없는 얘기. 맞아. AI가 못해. 그러니까 AI는 불프를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사실 우리가 또 불프가 편견을 깨는 건데 팟캐스트도 뭔가 꼭 진중할 필요가 없다는 편견을 깼어요. 그럼 전혀 진중할 필요가 없죠. 진중하려고도 안 한 것 같아서 사실. 아니 뭐 진중할 깨지 필요가 않았어. 없어. 예. 어. 근데 우리가 마무리하는 게 항상 있긴 한데 오늘 네.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할까요, 그냥? 좋습니다. 해피 뉴 이어로 가죠.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영어로 이어. 가죠. 왜냐면 글로벌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Yeah, thanks to my fan. Thank you.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해피 뉴 이어. 우리도 볼까요?